애민, 난민 모두 받아들여진다. 우리 난민 그 인정률이 4%가 안 되고요. 그 OECD 기준으로는 28%가 넘습니다. 30%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1%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막 난민들 들어와서 흥분하고 난리인데 제발 난민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데모를 해도 난민 부서가 법무부에 있다는 소리는 법으로 난민을 판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흥분할 필요가 없고 냉정하게 좀 가라앉혀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천지개벽에 한 것처럼 예멘 난민 500명입니다. 작년에 중국 사람들이 몇천 명이 신청을 했어요. 난민 중에. 파키스탄도 많고요. 예멘은 별로 아닙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여기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무슬림 국가 건설과 테러 목표로 왔다. 스페인에서 테러가 있었고 벨기움에서 테러가 났습니다. 단 한 명도 1세대에서 터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다 2세대입니다. 우리가 통합에 실패하고 이거는 난민만 뿐만 아니라 이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잘 자기는 뭔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서 태어났는데 왕따 당하고 폭력당하고 취업이 안 되면 애들이 극단으로 가요. 극단 조직으로 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 테러였고 벨기움 테러였습니다. 난민들은 쫓겨날까봐 몸을 사리기 때문에 절대 범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특히 난민들은. 그러면 테러했던 친구들은 통합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거의 99.9%가. 그에 대한 거를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난민 증가, 범죄 증가는요. 그냥 구글로 찾아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퍼센티지가.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난민이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도 가난한 난민 생계비를 138만 원을 준다. 이거는 4인 기준이고 4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총 138만 원. 집도 주지 않고 이걸로 집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10몇 프로가 안 돼요. 근데 뉴스에서는 1인당 138만 원을 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중요한 것 그런 거는 좀 제 페이퍼를 보시고요. 꼭 이 사진을 보여드려요. 이게 뭐냐면 왼쪽은 예멘 쪽에 있는, 예멘이 아니고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이 안에 에어컨도 딸려 있고요. 이 안에 아주 시설 좋습니다. 제가 있던 캠프는요, 애들이 몰골이 이렇습니다. 제가 있던 그 남수단 마반 난민 캠프는 이게 학교입니다. 이것도 불 지르고 전쟁 나면 또 도망가고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근데 왼쪽에 요르단에 있는 난민 캠프는 저렇게 에어컨도 있고 아주 좋은 시설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희 난민 캠프는 저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신자분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왜 난민들이 저렇게 럭셔리한 옷을 입고 옵니까? 아디다스를 입고 나이키를 입습니까? 신부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난민이면 떨어지는 옷을 입고 죽어가면서 엄마 손 잡고 오는 가족이어야 될 텐데 왜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몰려옵니까? 현실은요, 유럽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뭐가 진실이냐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북한이랑 무슨 일이 터져서 일본으로 피난을 가시죠. 그러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도망칠 겁니까? 아닙니다. 다 루이비통이나 구찌 가지고 가세요. 나이키도. 이 아이들은 전쟁 터지기 전에도 생활 수준이 이랬어요. 저희 아프리카 아이들은. 원래 가난했었고 원래 아이들이에요. 이 시리아는 저희 큰누님도 배낭여행 갔다 왔지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쟁 터지고 난민이면 다 거지같이 꼭 입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난민도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가 인정하는 난민만 우리는 받겠다. 두 번째, 왜 젊은 청년들이 몰려옵니까? 이 친구들이 난민에서 국제식량기구에서 난민을 다 커버하지 못해요. 지금 깎고만 18만 명 난민이 등록돼 있는데 현실은 25만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18만 명이 식량 배급을 받아서 그걸로 나눠서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리세트먼트, 이주가 성공한 난민 가족이 돈을 보내줘서 난민 캠프에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난민들은 대가족 중심인데 약하고 언어도 안 되고 멍청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가족이 돈을 모아요. 있는 돈 다 틀어서 그 중에 제일 튼튼한 사람을 너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 명은 영국, 한 명은 한국 가라. 거기서 몇 년 돈을 벌어야 우리가 산다. 전쟁 지역이니까. 그게 100%는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아니 누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를 보냅니까? 연약한 소녀를 버리고 어린이를 보냅니까? 청년을 보내야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리 접근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를 참조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인간의 존엄성, 또 공동의성, 그 다음에 연대성, 난민도 우리가 연대를 해야지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그 교류와 함께 윤리적 접근 저는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연대성, 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뭐 공동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질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국가가 그래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전 세계를 우리가 공동의 선을 하면 좋은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하나 똑바로 못 케어하면서 우리가 왜 남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왜 공동의 선을 자꾸 말하냐고. 공동의 선도 우리 한국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해야 되고, 연대도 한국에도 도움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국가는 그걸 하지 않고 난민이라는 불필요한 존재를 도우려고 하는가. 그러면 무엇이 어떤 순인가. 법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국가를 국제법이 이렇게 해방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의무는 그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R2P라는 게 있습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게 뭐냐면 그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라든지 힘을 잃었을 때 국제사회는 그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이거는 1994년도 4월달에 루안다 학살이 4월달에 한 달에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카톨릭이 보편적인데 우리 카톨릭 안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한국에도 너무 신부님 가난한 사람도 막 도와야 될 사람이 많은데 왜 난민을 도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 말이 맞죠. 한국도 도와야 되죠. 하지만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어갔을 때는 국제사회가 둬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거고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 교리와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교황청 잡지 치타 카톨리카 12월호에 폴맨박 신부님이라고 조지타운 교수님인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쓴 글이 번역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약속이 돼가지고 제가 나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이 교황청 차관 이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을 먼저 내려놔라. 두렵고 이런 선입관을 가지니까 올바른 난민 중에 가짜 난민이라는 소리 있죠. 그걸 저는 절대 쓰기 싫어하는데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왜 못하겠냐면 그걸 또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은 제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좀 캄다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조건은 우리가 원해도 정부에서 난민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난민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의 제안이고요. 실질적이죠. 지금 이주센터 우리 사회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병원, 한글학교, 뭐 법률조인이 되는데 여기에 난민만 넣으면 되느냐? 안 돼요. 난민은 다릅니다. 특히 아랍어를 쓰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종교의 도구와 모 종교에서는 지금 도와줄 테니까 개종해라. 벌써 그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그걸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제발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협력, 다른 종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우선순위, 우리의 슈퍼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단체 서울교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는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겁니다.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3억 지침이 교황청에서 발표가 됐고요. 20가지가. 그리고 그 4가지를 교황님께서 다시 그 번호별로 묶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하다만 말해도 한 2시간 말았는데요. 내년 3월달에 전국 그 주교회 이주민 실무자들 한 200~300명 되시는데 이거 토픽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설서 비슷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기 구체적인 건 뭐
20가지 행동 지침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설서 내보낼 거고요. 그리고 난민과 함께하는 필요한 자료는 우선 만들어서 그 이주 실무자들한테 보내줬는데 최대한 책으로 나오면 본당에서 난민과 함께 어떻게 피정을 묵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난민을 지금 어떤 가정에서 받아들이고 사신 분을 만나보니까 현실은 맞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서 난민을 도와야 된다 이거랑 내가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사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 집단들이라든지 협력을 얻어서 이 난민들이 빨리 취업을 해서 자기들이 자립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난민은 무조건 퍼주고 그런 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또 교육을 잘 받으면 자기 나라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논의 자체 하면 나쁜 사람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좀 캄다운하고 중용을 지키면서 난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저희 가톨릭 교회부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시민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발제해 주실 분입니다. 제가 잘 설명해드렸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배타와 혐오, 왜 이방인을 혐오하는가 라는 주제로 홍성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